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건물이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8월 28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기준 강화 조치로 실제로 수많은 임대인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 건물 사례가 있습니다. 시세는 17억이 넘는데 정부가 인정한 가격은 고작 11억 남짓.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이 기준을 초과해버리자 새로운 세입자는 단 한 푼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평생 노후 자금으로 믿어왔던 건물이 순식간에 폭탄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 최희선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줄도산 위기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번 정책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선량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책의 핵심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직결된 이야기인 만큼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빠짐없이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 8월 달부터 바뀐 전세대출 보증 규정. 8월 28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즉 HF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앞으로는 집값의 90%까지만 보증을 서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가 정한 계산 방식은 바로 공시가격 곱하기 140%. 이 금액을 정부가 인정한 집값으로 보고 여기에 90%까지만 보증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인정한 집값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집에 걸려있는 선순위 채권, 즉 기존 대출이나 세입자 보증금을 모두 합쳐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단 한 푼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규정의 핵심입니다. 원래는 2억 원 이하 소액 전세의 경우 임차 보증금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선순위 채권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금액 구분 없이 전부 포함하게 되면서 사실상 수도권과 비아파트 주택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특히 다가구, 빌라, 원룸처럼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턱없이 낮게 책정된 주택은 거의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분명 전세 사기 방지, 깡통 전세 차단이라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시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대비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장에서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2. 왜 다가구 빌라 임대인들이 직격탄 맞는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까지는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이면 공시가격이 보통 7억에서 8억 정도 나오죠. 여기에 140%를 곱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집값은 약 10억 전후가 됩니다. 시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세대, 다가구, 빌라, 원룸 같은 비아파트 주택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주택들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40에서 50% 수준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인정하는 집값 역시 시세와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시세 약 17억 8천만 원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건물의 공시가격은 고작 8억 원. 여기에 140%를 곱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집값은 약 1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세입자들로부터 이미 받은 보증금 총액이 12억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가구 빌라 임대 구조의 특성상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 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으면 세입자를 못 구하고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길이 막히고 결국 경매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아파트보다 취약한 주택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선량한 임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말로만 하면 아직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받은 전세금을 가지고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죠. 즉, 돌려막기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 변화로 신규 세입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집니다. 요즘 현금으로 수억 원을 들고 전세 들어올 세입자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줄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문제가 더 큽니다. 세대별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도 법적으로는 하나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세입자 한 명에게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건물 전체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평생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실제 제 주변 사례만 보더라도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버티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 강화로 또다시 수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퇴자나 서민 임대인들에게 갑자기 몇 억을 마련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이니까요. 즉,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제도 변경이 아니라 현장에서 곧바로 현실적인 위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돌려막기 구조가 막힌 순간 선량한 임대인들은 한순간에 줄도산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겁니다. 4.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보는 이유.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양쪽 모두 고통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먼저 임대인 입장을 보겠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 경매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기대하며 다가구 빌라를 마련했는데 단 한 번의 보증금 반환 사고로 건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들어오던 월세 수입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노후 생활비는 사실상 끊겨버립니다. 안정적 자산이 시한폭탄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번엔 임차인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전세 대출이 막히면 당장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처럼 현금 여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불안합니다. 혹시 내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결국 전세 사기를 막으려던 제도가 되려 선량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임대인에게는 줄도산 위험, 임차인에게는 주거 불안이라는 이중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힘든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정책의 의도와 함정.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 정부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를 막아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였죠.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충격이 컸습니다. 수많은 세입자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손본 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방향 자체는 옳았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계산하는 기준이 실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곱하기 140%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아파트야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에서 80%까지는 따라가니까 괜찮지만 빌라 다가구는 시세 대비 40에서 50%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부가 인정하는 집값이 시세와 큰 차이가 나면서 선량한 임대인들까지도 규제에 걸려들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속도입니다. 시장이 적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이번 달부터 곧바로 시행해버렸습니다.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임대인, 이사를 계획했던 임차인 모두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당장 며칠 사이에 수억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집을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조치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현실성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명분은 지켰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6.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이 사태를 두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의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그 기준으로 전세보증 대출을 막아버리니 선량한 임대인까지 전세 사기꾼처럼 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전문가들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의견은 제도를 유예하라는 겁니다. 최소한 공시가격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조정될 때까지는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제안은 보증금 분할 상환 같은 보완책입니다. 한꺼번에 수억 원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충격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소한의 숨통을 틀 수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더 직접적인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몇십 년 동안 세금 다 내고 합법적으로 운영해온 다가구 건물주가 하루아침에 줄도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겁니다. 세입자 역시 불안합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불안에 떨고 이사를 나가려 해도 대출이 막혀 발이 묶입니다. 결국 정부의 좋은 취지가 정작 현장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불행으로 되돌아오는 모순이 생긴 겁니다. 이렇듯 전문가와 현장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방법이 잘못됐다. 정책이 책상 위 계산이 아니라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7. 지금 시청자가 꼭 해야 할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막연히 불안해하면서도 실제로 계산을 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내 건물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시가격을 알았다면 그 금액에 1.4를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0.9, 즉 90%를 곱합니다. 공식은 단순하죠. 공시가격 곱하기 1.4 곱하기 0.9.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바로 정부가 인정하는 보증 한도입니다. 세 번째, 이제 내가 받은 보증금 총액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 합계가 이 기준보다 크다면 앞으로 신규 세입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줄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만약 기준을 초과한다면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입자와 미리 소통하는 겁니다. 일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또는 시간이 있다면 12년 뒤를 대비해 현금을 조금씩 마련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내 상황이 위험한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대비한 사람과 그냥 두고 본 사람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 강화 조치는 분명 방향은 옳았습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현실성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준만 강화되다 보니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는 기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평생 모은 자산을 잃을 수 있는 줄도산 위험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하는 주거 불안이 동시에 찾아온 겁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성에 직결된 심각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한 줄 메시지는 이겁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정책은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런 중요한 이슈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잘못된 정책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최희선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